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필기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회와 2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토사상과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불교 선사상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아 극도의 상징성 으로 조성된 14에서 15세기 일본의 정원 양식은 14에서 15세기는 실정시대죠. 실정시대의 대표적인 정원 양식 고산소식이 있었죠. 답은 일단 고산소식이 되겠습니다. 고산소식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선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영향이 있는 것이 정토사상이고요. 신선사상도 고산소식에 영향을 끼쳤다. 바다와 그리고 그 바다 위의 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신선사상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고산소식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브라운파의 정원을 비판하였으며 큐가든의 중국식 건물과 탑을 도입한 사람은, 이 브라운파라는 것은 브라운이 그 영국 풍경식 정원가입니다. 예, 영국 풍경식 정원가로서 18세기 근대 영국 조경을 떠올리셔야 하고요. 큐가든의 중국식 건물과 탑을 최초로 동양식 그런 요소를 정원에 도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챔버였는데요. 브라운파와 대리파였고, 중국식 건물, 동양식 건물 탑을 최초로 영국에 도입하였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대 그리스에서 청년들이 체육훈련을 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던 것은 체육훈련을 하는 공공조경의 장소였는데요. 1번 페리스틸리움, 고대 로마의 주택정원의 이중정이었죠. 2번 지스터스, 고대 로마 주택조경의 그 후정이었죠. 3번 짐나지움, 답은 3번 짐나지움이 되겠는데요. 현대에 들어서 짐이라고 하는 헬스장이나 체육관, 체육하는 공간이죠. 이것의 어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보스코는요, 프랑스 그 평면기하식 정원의 요소입니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잡목이 우거진 숲, 이런 요소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조경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최종안으로 결정하는 단계. 대안을 정하고 대안의 최종안을 결정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최종안이 그 마스터 플랜으로서요. 이 최종안 마스터 플랜을 그 6가지 부문별 계획으로 나누는 단계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 이전에 대안을 만들고 최종안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 보통은 시험에 기본 계획이 잘 나오는데요. 이 기본 계획은 이 최종안을 부분별 계획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구상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비교하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1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은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때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인데요. 일단 화성암은 규산과 염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규산의 함유량, 염기의 함유량,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많은가에 따라서 규산이 많게 되면 산성암이 되고요. 염기가 많게 되면 염기성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라는 것은 규산의 함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성암, 규산의 함유량이 많으면 밝은 색을 띠게 되고요. 염기성암, 염기의 함유량이 많으면 어두운 색을 띠는 암석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20번 보시겠습니다. 회양목, 이 문제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울타리용으로 아주 많이 쓰는 수종이죠.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수종이고, 사진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양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했는데요. 1번 낙엽화력 관목이다. 맞는 얘기고요. 틀린 얘기죠. 상록화력 관목이죠. 상록화력 관목, 상록수로서 잎이 넓은 관목 종류입니다. 잎이 아주 작습니다. 1에서 2cm 밖에 되지 않지만 넓은 둥그란 화렵수 모양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답은 일단 1번이고요.
두껍고 타원형이면서 3, 4월경에 연한 황색, 거의 연두빛 정도로 핍니다. 열매는 삭과로, 삭과라는 것은 그 바스러지는 껍질이 있고 그 속에 종자가 들어있는 그런 꽃 모양의 그런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걀형이고 털이 없으며 갈색으로 9에서 10월 가을에 성숙한다. 가을에 되면은 검정 열매가 들어있는 이 삭과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서양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울타리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종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1번 보시겠습니다. 아황산가스에 견디는 힘이 약한 수종. 이것은 아황산가스라고 하는 것은 공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이죠. 그럼 대기 오염에 가장 약한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요. 1번 삼나무, 2번 편백, 3번 플라타너스, 4번 사철나무입니다. 일단 답은 삼나무입니다. 삼나무는 공해에 약하면서 남부지방에 주로 많이 서식합니다. 제주도 혹은 일본 등지에 주로 많이 자라고요. 그럼 산지에 많이 분포됩니다. 2번 보시면 편백. 이거는 공해에 아주 강한 수종임을 꼭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플라타너스도 마찬가지로 가로수로 유명하죠. 공해에 아주 강하고요. 사철나무는 울타리용으로 많이 쓰는 수종으로 도로가 공해에 아주 강합니다. 네, 다음 24번 보시겠습니다. 암석의 분류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암석은 그 성인에 따라 생성 요인을 말합니다. 용어를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성인에 따라 대별되는데 편마암, 대리석은 어느 암으로 분류되는가? 화강편마암이라고도 하고요. 대리석 이런 것들은 변성암의 종류에 속하죠. 대리석은 특히 그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것으로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27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의 성질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분말도는 일반적으로 비표면적으로 표시한다. 일단 분말도라는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분말도라는 것은 얼마나 입자가 고운가입니다. 시멘트 입자가 얼마나 고운가로서 비표면적이라는 것은 이 입자의 총합을 말하죠. 그래서 비표면적이 크면 분말도가 높은 입자가 고운 것이겠죠. 맞는 얘기고요. 2번 강도시험은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시험으로 측정한다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강도시험 같은 경우에는 압축 강도나 아니면 인장 강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측정할 수가 있겠는데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시험 이것은 좀 말이 이상합니다. 시멘트 페이스트는 무엇이죠? 시멘트 풀을 얘기합니다. 시멘트 풀을 얘기하는데 그 반죽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강도 시험을 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그런 것이고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은결이란 시멘트 풀이 유동성과 점성을 상실하고 고화하는 현상.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맞는 설명이고요. 풍화. 이것도 몇 번 나왔죠. 공기 중 수분,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가벼운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요 네 가지 보기가 다 시험에 몇 번씩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 시험명도 시험에 몇 번씩 출제되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9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목들은 어떤 산림대에 해당하는가? 산림대, 자연적인 그런 수목의 식생종의 분포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잣나무, 전나무, 주목, 가문비, 분비나무, 잎갈나무, 종비나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1번에 난대림, 2번에 온대중부림, 3번에 온대북부림, 4번에 한대림. 주로 위에 거론된 수종들은 고산지대나 추운 그런 지방에 사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한대림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 주목, 고산지대에 오래 사는 그런 수종이라 그랬죠. 분비나무 그리고 잎갈나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구상나무가 여기서는 빠졌는데요. 구상나무도 분비나무와 함께 중요한 수종이라고 했었죠. 제가 동그라미 친 수종들은 필수적으로 찾아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선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미선나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특산종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산종으로서
최근에 그 이용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1번 열매는 부채 모양이다. 예, 이 미선이라는 게 선녀의 부채라는 뜻입니다. 선녀들이 왜 들고 다니는 그런 부채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예, 이런 부채의 모양의 열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종자가 들어있고요. 예, 그래서 미선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고요. 맞고요. 2번 꽃은 노란색으로 향기가 있다. 이 부분이 틀립니다. 꽃은 흰색입니다. 꽃은 흰색이고요. 개나리랑 아주 유사하게 생긴 수종입니다. 미선나무가. 개나리 꽃은 다들 아시죠? 예, 꽃 모양은 똑같은데 색이 흰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상록 화렵 교목으로 잠시만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그럼 1번이 맞는 얘기고 2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3번도 상록 화렵 교목이 아니라 낙엽 화렵 감목입니다. 네, 사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네, 사냐에 흔히 자라기는 하는데 낙엽 화렵 감목이다 알아두시고 4번 원산지는 중국이며 세계적으로 여러 종이 존재한다. 원산지는 우리나라 특산종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일속 1종이라고 하는데요. 일속 1종의 수종은 그 종류 그리고 그 속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그 성씨인데요. 예, 성씨가 한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김씨, 씨 쭉쭉쭉 성씨가 많죠. 예, 그럼 속이 여러 가지인 것이고 우리나라에 뭐 위씨라든지 뭐 이런 씨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그 한자가 종류가 하나인 그런 성이죠. 그런 일속에 속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단위, 이게 성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아스팔트의 일반적인 특성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1번 비교적 경제적이다 하는데요. 다른 재료에 비해서 대량으로 살포하기에 비교적 경제적인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성과 가몬성을 가지고 있다. 점성, 아스팔트를 깔 때 보시면 어떤 그 반고체처럼 반죽 정도의 상태, 점성이 있고요. 가몬성, 온도에 반응하는 성질이 있죠. 맞는 얘기고요. 보시면 물에 용해되고 토세성이 좋아 포장재로 적합하지 않다. 물에 용해됩니까? 아스팔트는? 그렇지 않죠. 석유 원유의 주성분이 되는 것으로 물에 용해되지 않고 투수성이 없죠. 아스팔트 포장은 시꺼멓게 도로 위에 냄새나는 그런 포장인데요. 다른 학생들이 콘크리트와 많이 또는 아스콘, 주로 이제 아스콘을 많이 이용하죠. 아스팔트 콘크리트입니다. 아스콘은 아스콘 이런 것과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아스팔트는 그 검정색의 그 석유 원유 정제 성분인 그런 물질로서요. 투수성이 거의 없죠. 포장재로는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포장재로 많이 쓰죠. 이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점착성이 크고 부착성이 좋기 때문에 점착성, 부착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뭉쳐지거나 붙어지는 그런 성질을 말하고요. 결합재료, 접착재료로 사용한다. 결합재, 접착재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네, 다음 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식물 간 양료 요구도, 비료의 요구도가 양료 요구도입니다. 높은 것부터 차례 순으로 나야 된 것을 골라라 하는데요. 비료, 양분이 많이 요구되는 수종은 어떤 것인가? 양분이 많이 요구가 되는 수종은요. 열매가 화려하고 많거나 꽃이 화려하고 많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꽃보기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유실수, 과일을 생산하는 위한 수종을 유실수라고 하고 꽃보기 식물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양분의 요구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잎을 감상하는 수종들 있죠. 꽃이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고 잎이 크고 넓거나 잎의 모양이나 이런 것을 감상하는 수종들은 상대적으로 양분 요구도는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분 요구도가 높은 것, 유실수가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침엽수 종류보다는 화렵수 종류가 양분 요구도가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꽃 보는 식물은 주로 대부분 화렵수입니다. 그러니까
속시식물 말하는 것이죠. 예, 속시식물, 꽃보기식물, 화렵수 종류이고요. 침엽수는 겉시식물이 대부분입니다. 예, 겉시식물이고 이런 것들은 솔방울이 맺힌다거나 예, 그런 것들이죠. 침엽수 종류가 양분 요구도는 화렵수에 비해 적고요. 그 중에서도 양분 요구도가 적은 것이 소나무류입니다. 척박지에 아주 강하죠. 소나무 종류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9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20개의 녹병. 아주 흔한 병입니다. 네, 녹병. 기주교대를 하지 않는 것은 임록병이라든지 털록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주교대를 하는 것으로 중간기주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주교대를 하지 않는 녹병을 골라라 입니다. 기주교대를 하지 않는 녹병은 후박나무 녹병입니다. 이 녹병은 기주를 교대하지 않으면서 그 잎에 녹이 붙은 것 같이 황색에서 붉은색 정도의 그런 가루 같은 또는 알갱이 같은 것들이 부착됩니다. 네, 다음 4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굵은 가지 절단 시 제거하지 말아야 하는 부위는 어떤 것인가? 용어를 알고 계셔야 하겠는데요. 보시면 굵은 가지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자르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자른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 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요 자른 요 밑에 가지 밑살, 가지 밑에 조직, 가지 밑살을 지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피윤기선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 예. 잘랐을 때 가지에서 위쪽 조금 남아있는 이 부분, 지피윤기선이라고 하게 되고, 이 아랫부분을 지륜이라고 하게 되는데, 지륜은 그 화학적 방어층이 있어서 손상이 되면은 보호 조직이 잘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르고 나서 이 부분이 잘 보호가 되어야 그 유합 조직이 잘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답은 3번 지륜이 되겠습니다. 이 용어를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2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계획고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계획고는 무엇이냐 하면 그 토공에서 우리가 수준 측량을 해서 이 각 측점의 높이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점의 높이입니다. 이 숫자가 이 점의 높이이고요. 그러면 그 흙을 파내고 또는 다시 채워넣고 이 양의 균형을 맞춰서 평탄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쪽은 낮고 어떤 쪽은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평균치를 맞춰서 그 계획고, 내가 평지를 만들고자 하는 높이, 그 높이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손실되거나 더 가지고 와서 채워야 되는 흙의 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토량, 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는 계획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역에서 흙을 더 파내거나 더 가지고 오지 않게 되더라도 이 자체 내에 있는 흙을 조정해서 평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장 적합한 높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토공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흙을 가지고 오거나 흙을 아니면은 남아서 버리게 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곧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적산에서는 토공 산출이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물론 기능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사, 기사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출제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두시고 기능사에서는 이번이 처음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준 측량으로 각 점의 높이를 구했고요. 그 가로와 세로의 일정한 거리가 있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준 측량으로 높이를 구한 다음에 점고법으로 계획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있는데요. 총 성토량의 최적. 이것은 4분의 A. 이것은 사각형 분할이기 때문에 4분의 A를 하고요. A란 사각형 분할 하나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각형 하나의 면적인데요. 4분의 요 면적을 4로 나누고요. H1, H2 곱하기 2, H3 곱하기 3, H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되는데요. 요 시그마 공식은 H1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영향을 주는 점의 표고, H2는 두 개의 영향을 주는 점의 표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요 사각형 분할 그림에서 한 개의 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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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입니다. 네. 하나의 점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그리고 하나의 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9.5도 되겠네요. 잠시만요. 여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1에는 9.5, 그리고 11.2, 10.2, 9.7,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10.0이 빠졌네요. 예, 10.0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점, 모서리 부분, 각자의 모서리 부분, 요 점은 이 지점과 이 지점 두 개의 사각형 모두에 영향을 주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H2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요 7번, 1번, 3번, 6번, 8번, 7번 모서리는 H1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0.8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H2를 보시면 H2 두 개의 사각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2번 그리고 4번, 네, 요거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0.5와 9.8이 더해지면 되겠고요. 세 개의 사각형에 영향을 주는 점은 요거의 사각형에 영향을 주므로 이 점입니다. 5번 점. 그래서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냥 H3은 시그마 해도 9.8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요 H 시그마 1, 시그마 H1, 시그마 H2, 시그마 H3, 시그마 H4까지를 다 더한 그런 값에다가 4분의 사각형 분할 하나의 면적인 A를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요 부분을 세 가지를 다 더하고 4분의 하나의 사각형 면적, 수평락 면적, 이것이 가로 세로가 20, 10이기 때문에 20, 10이기 때문에 200이 되겠죠. 200이 되겠죠. 예. 그래서 200이 되기 때문에 요 총 성토량의 최적을 구하게 되면은 6030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 면적으로 총 성토량의 최적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부지 면적은 3의 2, 사각형이 3개죠. 600입니다. 그래서 6030 나누기 600을 하면 10.5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5m가 되는데요. 가장 쉽게 푸는 방법, 이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그냥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요것들 표고를 다 평균을 나눠보면 거의 근사치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10.5m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는 채워넣겠죠. 또는 여기는 깎아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깎아내고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5m를 만들게 되면은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이룬다. 더 가지고 오거나 남는 흙이 없게 되는 그런 양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능사 수준에서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문제 4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시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온대지방에서는 왕성한 생장을 하는 시기가 봄이며 이 시기에 맞게 비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우리나라 온대지방입니다. 봄에 가장 꽃도 많이 피고 가장 많이 왕성하게 생장하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2번 12효과가 봄에 나타나게 하려면 이전에 줘야겠죠. 그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겨울 눈이 트기 4에서 6주 젖은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 늦은 겨울이 아니라 아마 가을에서 겨울 정도일 것입니다. 이른 봄 정도에 미리 주는 것이 좋다. 맞고요.
질소 비료를 제외한 다른 대량 원소는 연중 필요할 때 시비하면 되고, 밀양 원소를 토양에 시비할 때죠. 때. 예, 시비할 때에는 가을에 실시한다. 대량 원소, 많은 양에 필요한 원소는 연중 필요할 때, 예, 질소, 인산, 칼륨 등은 그런 때 많이 주고요. 밀양 원소는 가을에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 생장을 하는 소나무, 전나무, 가뭄비 이런 것 등은 9, 10월보다는 2월에 시비가 적절하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가을 정도가 좀 더 적기가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50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발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인이 이제 병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일단 병원체, 병의 발생에 필요한 요인 아주 필수적이죠. 예. 그리고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어야 되죠. 온도나 습도 이런 것이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 기주, 병원체가 그 기주에 도달해서 이게 감염이라고 했었죠. 예, 기주가 있어야지 병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병원체 환경 기주가 병삼각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저항성은 병해충이나 온도, 수분 이런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견디는 식물의 성질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병의 발생에 필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다음 문제 5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축척 1200분의 1을 도면을 600분의 1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도면의 증가 면적은 1200분의 1의 축척을 600분의 1로 변경하고자 하면 길이 개념으로는 일단 길이 개념으로는 2배가 커지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시면 곱하기 2를 하면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이렇게 되죠. 예. 1200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600분의 1이 되죠. 예, 2배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부분은 면적 부분입니다. 면적 부분은 길이 곱하기 길이입니다. 면적은. 그런데 2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제곱배인 4배가 됩니다. 면적은 4배가 됩니다.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은 2의 제곱배 4배가 된다.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험에 몇 번이나 출제되었고요. 답은 4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60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리터 들이 분무기 한 통에 1000배액의 농약 용액을 만들고자 한대요. 그러면 농약의 약의 양이 얼마큼 필요한가? 농약 문제에서는 약의 양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물의 양을 물어보고 그 배수는 거의 말을 해줍니다. 보시면 1000배액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었죠? 네, 1000배액을 만들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전체 20리터라고 합니다. 전체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겠죠. 20리터가 되는데 이것에 1000배액인데 그럼 약액은 1000분의 1배 약이 들어가겠죠. 예, 1000배액이므로 약의 1000배액이므로 그래서 20리터에 1000분의 1인 20ml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2015년 1회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고 이제 2015년 2회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의 간판에 3가지의 조명을 동시에 비추어서 백색광을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3가지 기본 색광은 색광의 삼원색을 고르란 얘기입니다. 또는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 색광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RGB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RGB.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색광의 삼원색 말고 헷갈리실 만한 건 색의 삼원색 또는 물감, 색상의 삼원색. 예, 이런 것의 삼원색은 CMY입니다. 시안, 마젠타, 옐로우라고 합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CMY는 다 더하면 검정색이 됩니다. 예, 색광은 다 더하면 흰색. 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물체를 투상면에 대해서 한쪽으로 경사지게 투상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것은 일단 투상도라고 하는 것이 그 입체의 물체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체를 입체로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데요. 하나의 평면 위에 한 면이나 여러 면을 그리는 방법, 입체를 그리는 방법 투상도라고 하는데 그
그 중에서도 투상선이 투상면을, 이 선이 투상선입니다. 사선으로 지나가게 그리는 평행투상으로 그린 그림을 사투상도라고 합니다. 보시면 답은 일단 사투상도가 되겠고요. 투시투상도는 투시, 원근감입니다. 투시도 원근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그림들은 원근감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각투상도는 우리가 입체를 120도, 120도, 120도 이런 식으로 같은 각도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런 등각투상도를 얘기하고요. 부등각투상도는 이것을 살짝 아래로 기울이거나 살짝 옆으로 기울여서 그리게 된다면 여기의 각도가 두 개는 같지만 하나는 틀리게 되죠. 각도가 조금씩 틀려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살짝 비틀려서 투상해서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경사지게 투상해서 그리는 그림은 사투상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8번 보시겠습니다. 클로이스터 가든, 중세 클로이스터 가든이 나왔는데요. 4분원의 기원이 된 회교정원 양식은, 회교식은 어디서 나왔었죠? 중세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쪽을 회교식이라고 하는데, 4분원의 기원이 된 4분원 양식은 이렇게 방형의 공간을 가로, 세로 반씩 나누는 이런 양식으로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회교와 관련된 것은 차하르바그입니다. 인도의 별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인도, 이슬람 계열 쪽이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행인가드는 고대의 공중정원을 얘기하고요. 아라베스크는 문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하르바그 별장인데 그 인도의 별장, 중세 인도 회교식과 관련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인데요. 같이 보시면 회색의 시멘트 블록들 가운데 놓인 붉은 벽돌, 회색과 붉은 벽돌 이것의 비교인데 이 붉은 벽돌이 실제보다 더 선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회색 사이의 붉은 벽돌이 더 선명해 보이는 것을 채도 대비라고 합니다. 붉은색의 채도가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색이 채도가 낮기 때문에 채도가 낮은 색과 채도가 높은 색을 같이 배치하면 채도가 높은 색은 더 높게, 낮은 색은 더 낮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채도 대비임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회색과 붉은색 또는 회색과 주황색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원의 구성 요소 중 점적인 요소로 구별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점적인 요소는 어떤 위치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그 어떤 요소가 클 수 있습니다. 큰 물건 또는 그런 요소이지만, 위치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점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로, 냇물, 울타리 이런 것들은 선적인 요소가 됩니다. 휴지통 같은 거 또는 파고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점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호수라든지 잔디밭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면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조경 공간인 연못에는 네모의 삼신산을 상징하는 새 섬을 꾸몄다. 신선사상입니다. 신선사상을 표현했죠. 복례, 방장, 영주입니다. 복례, 방장, 영주. 한 명 더 있긴 합니다. 호랑까지 4명은 사신선이라고 하고요. 복례, 방장, 영주까지를 삼신선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방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방지, 네모난 연못을 방지라고 합니다. 방지, 네모난 연못의 원도, 동그란 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었죠. 다음 15번 보시겠습니다. 교통 표지판의 색상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표지판의 색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색상은 신미성, 아름다워야 합니까? 그것은 좀 거리가 있겠죠. 명시성, 이것은 잘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띄는 것. 눈에 띄는 게
명시성과 유목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할 것이 명시성, 유목성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성질을 말합니다. 일단 표지판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그 명시성은 그 어떤 색과 대비해서 검정과 노랑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써서 이 노랑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그런 성질을 얘기하고요. 유목성은 색깔 자체가 눈에 잘 띄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도 빨간색만 눈에 띈다든지, 파랑, 뭐 보라, 뭐 이런 게 같이 섞여 있는데 빨간색만 눈에 띄더라. 유목성입니다. 멀리서도 이 색이 잘 눈에 띄는 그 색상 고유의 성질은 유목성이라고 하고, 다른 색과 비교해서 배색해서 색상이나 명도, 채도의 차이가 커서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명시성이라고 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몇 번 나왔습니다. 네, 다음 문제 17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목재 함수율이 50%, 목재 중량이 3000g이라면 정건 중량은 얼마인가? 목재의 중량, 이것은 수분을 포함한 중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건 중량은 함수율이 50%일 때 함수율 양을 x라고 한다면 정건 중량은 2x가 되겠죠. 잠시만요. 그렇죠. 50%. 그럼 목재만의 질량분의 함수량, 물의 질량이 50이 됐기 때문에 2x가 됩니다. 함수량은 x, 정건 중량은 2x. 이때 목재의 중량이 3000이므로 요 함수량 더하기 완전 건조한 중량 둘 다 더했을 때 300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x가 3000이기 때문에 x는 1000이 됩니다. 그러면 정건 중량을 구하는 답이므로 2x가 정건 중량이었죠. 답은 2000g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꽃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 보시겠습니다.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성화, 그리고 3, 4번은 양성화라고 나와 있네요. 소나무 꽃은 일단 단성화입니다. 단성화라는 것은 암꽃, 수꽃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양성화는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은 백합꽃 아시죠? 백합꽃 같은 것은 막 수술이 밑에 있고 그 가운데 암술이 큼지막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양성화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꽃 같은 것들은 대표적인 단성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 단성화 중에서도 꽃이 한 나무에 암꽃만 피고 또는 한 나무에 암꽃, 수꽃이 같이 피고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나무에 암꽃, 수꽃이 같이 핀다. 이것은 자웅동주고 한 나무에 암꽃만, 한 나무에 수꽃만 핀다. 자웅이주입니다. 소나무는 암나무, 소나무가 암꽃, 수꽃이 한 나무에 피는 자웅동주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자웅이주가 되겠죠. 네, 다음 문제 2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로 식재하며 봄의 꽃을 감상할 목적으로 식재하는 수종은 보시면 1번 팽나무, 2번 마가목, 3번 협죽도, 4번 벚나무인데요. 팽나무는 남부지방에만 서식할 수 있고요. 꽃을 봄에 화려하게 피는 그런 수종은 아닙니다. 정자목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늘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2번에 마가목 이것은 봄의 꽃을 감상할 수 있지만 가로수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종이 크기가 크지 않은 교목입니다. 3번 협죽도는 무궁화랑 비슷한 관목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답은 4번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6번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연행 공기량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콘크리트의 연행 공기량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안에는 골재, 수분 이런 것도 있지만 공극도 있습니다. 그 공극을 기포, 공기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연행 공기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기포를 끌고 들어와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끌고 들어가는 공기라고 했는데 3번에 단위 장골재량이 많으면 장골재 사이에 공극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행 공기량은 증가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0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목재 함수율이 크고 작음에 가장 영향이 큰 강도는, 함수율에 따라서 가장 영향이 큰 강도 보시면 목재는 주로 압축 강도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가 뭐 판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무늬결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쪽 방향에 주로, 그쵸, 이쪽 방향의 강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내부 목재 내부 쪽에 그 힘에 견디는, 내부로 향하는 힘에 견디는 것은 압축 강도이고요. 인장 강도라는 것은 찢어짐입니다. 바깥쪽으로 찢어지는 힘에 견디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섬유와 관련이 있고 압축 강도는 함수율과 관련이 큽니다. 네, 다음 문제 37번 보시겠습니다. 조경공사용 기계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무한궤도식 로더. 로더는 싣는 기계, 적재, 운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운반 덤프트럭, 템퍼, 다짐, 모터 그레이더, 배토 정지용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39번 보시겠습니다. 뿌리 돌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뿌리 돌림은 이식하기 최소 1년 전, 1, 2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최소 6개월 전 초봄이나 늦가을에 할 수 있다입니다. 최소 6개월 전에 할 수 있으며 1, 2년 전이 가장 적합하고요. 노목이나 보호수와 같이 중요한 나무는 한 번에 하지 않고 2번에서 4번에 걸쳐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음 문제 45번 보시겠습니다. 보기의 식물들이 모두 사용되는 정원 식재 작업에서 가장 먼저 식재를 진행해야 할 수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하는 그 기준은 작은 것부터, 큰 수종부터, 크기가 큰 것부터 식재하도록 합니다. 그런 모든 공사는 크기가 큰 것부터, 무거운 것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것부터 하고 작은 걸 그 사이에 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소나무가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보시겠습니다. 흡집성 해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버즘나무, 철쭉류, 배나무 이런 것 등에서 많은 피해를 주는 해충은, 보시면 1번 오리나무 잎벌레, 잎벌레는 식엽성 해충이고요. 송누랑 잎벌, 식엽성 해충입니다. 도토리, 거위벌레, 이것은 성충이 흡집을 해서 유충이 과육을 시켜야 하는, 흡즙이나 과실을 파먹는 그런 피해가 있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2번 보시겠습니다. 목적에 알맞은 수형으로 만들기 위해 나무의 일부를 잘라주는 관리 방법. 자르는 것, 나무를 자르는 것은 전지 이런 것이죠. 4번이 답이 되겠고요. 관수, 물 주는 것, 12, 비료 주는 것, 멀칭은 비닐이나 지피나 흙이나 이런 것으로 지면을 덮어서 피복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온 또는 그 해충 방제 또는 병해 방제, 뭐 습도 조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60번 보시겠습니다. 농약의 물리적 성질 중 직접 살포하여 부착한 약재가 이슬이나 빗물에 씻겨내리지 않고 식물체 표면에 묻어있는 성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시면 1번의 고착성, 2번 부착성, 3번 침투성, 4번 현수성 있는데요. 부착성이라고 하는 것과 고착성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착성은 식물에 잘 붙는 성질, 식물이죠, 식물. 식물에 잘 붙는 성질을 부착성이라고 하고요. 고착성은 붙은 것이 씻기거나 소실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고착성이 되겠습니다. 침투성 그리고 현수성은 좀 거리가 먼 설명이죠. 현수성은 특히 물에 섞이지 않은 그런 고체 밀입자가 균일한 분산 상태로 유지하는 성질을 현수성이라고 한다. 물과 섞이지 않고 그 분산 상태가 유지되면서 균일하게 퍼져 있는 그런 것을 현수성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2015년 1회 그리고 2회 기출문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